당시 이프르에 형성된 전체 전선 좀 한번 볼까요? 1916년 주요 전황을 보면 독일군이 솜강 쪽으로 거의 100km 정도를 돌파구를 내서 프랑스 쪽으로 깊이 들어온 모양새거든요. 파리 쪽으로는 150km 정도만 더 가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연합군이 북쪽으로는 이프르, 남쪽으로는 베르댕을 꽉 물고 있어요. 이렇게 독일군이 들어온 돌파구 양쪽 어깨를 이렇게 꽉 물고 있으면 공격하는 측은 작전적으로 절단이 되는 부담이 있어요. 실제 전사에서 이런 사례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게는 4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칠 정도로 여기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군의 2번의 공격, 캐나다군의 1번의 공격이 실패로 끝나고 이 전선에서 대치 상태가 지속되니까 헤이그 장군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전장이 사실 이때 개판이 돼 있었어요. 사람이 개판이라는 게 아니라 비 오고 물러진 땅 위에 포탄을 계속 터뜨리니까 그냥 일대가 다 뻘밭이에요. 뻘밭에서 기동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임진강 도하 훈련할 때 3m 뻘밭을 기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어갔어요. 발을 수직으로 집어넣으면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엎드려서 기는 것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임진강 뻘밭은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습지에 비하면 콘크리트 포장도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뻘밭에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도 모르고 사자를 이끄는 한 마리의 당나귀가 다시 등장하죠. 한 장교가 9월 28일에 한 회의에서 이제 독일군은 완전히 무력화됐을 것이기 때문에 기병 부대를 보내갖고 돌격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진짜 기병이요. 말탄 기병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병하고 탱크를 집어넣으면 게임 끝. 이 사람이 누구요? 헤이그 장군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게 승인을 해달라고 본토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10월 12일에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게 파스샹달 1차 공격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1917년 7월 31일부터 서부전선 연합군의 공세를 제3차 이프르 전투 혹은 파스샹달 전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석 달이 될 때까지 파스샹달 근처에도 못 온 거예요. 지금 석 달이 지나서 이제야 겨우 파스샹달이라는 그 도시 전방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스샹달 1차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주공부대 지휘관은 오군 사령관 고프 장군이었죠. 그런데 헤이그는 못 봤단 말이에요.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프 장군은 보니까 이 뻘밭을 뚫고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체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파스샹달 1차 공격, 10월 달에 하는 이 공격이 그냥 파스샹달 도시를 공격했던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뻘밭을 낑낑거리면서 기어가다가 끝이 나요. 독일군과 교전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은 파스샹달 1차 공격에서 뻘밭하고 싸우다 끝납니다. 그래도 헤이그 장군은 공격을 또다시 명령해요. 본토에서 크게 교감이 없는데 자기가 우겨가지고 지금 공격한 거잖아요. 독일군 끝난다며. 여기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승부를 보지 않으면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예하 부대 장군들을 들들들들 볶아요. 그래서 10월 22일에 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게 파스샹달 2차 공격이죠. 결과는 똑같아요. 또 실패. 사람만 많이 죽고. 그러니까 헤이그는 방금 영국군이 공격해갖고 전투력이 다 소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군을 불러서 공격시켜요. 패턴이 똑같아. 근데 이때 캐나다 군단장이 아서 커리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격전지를 대부분 다니면서 전투를 지휘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뭐 위에서 총사령관이 공격하라고 하니까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지형을 먼저 면밀히 정찰을 해요. 그리고 독일군의 동태를 살피죠. 적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공격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참 이걸 잘하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1917년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뻘밭이랑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길을 깔아요. 도로를 보수하고 보급로하고 병력 이동로를 진짜 도로를 깔고 레일을 깔아요. 그리고 10월 26일에 공격을 개시하죠. 파스샹달 전투에서 진짜 공격다운 공격을 캐나다군이 한 거죠. 공격에 투입된 것은 캐나다 군단 이하의 4개 사단이 있었거든요. 이 4개 사단이 파스샹달의 우측면이 있어요. 그쪽에 접근을 해서 공격 작전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영국군이 못했던 것을 왜 캐나다군은 해낼 수 있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관이 면밀한 지형 정찰을 하고 방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하고 목표를 단계화했기 때문이죠. 목표를 단계화했다. 이것은 뭘까요?
군사 작전을 계획할 때 능력에 비해서 어려운 목표를 부여받았거나 상급 부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공격해야 될 그 중심이 깊거나 이럴 때 중간 목표를 선정을 해요. 목표 앞에 중간 목표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작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중간 목표를 선정을 하거나 작전을 단계화하는 것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작전 실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시공간에서 적이 출현했을 때 보다 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군은 계획했던 대로 목표를 단계화하고 작전을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26일, 10월 30일, 11월 6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11월 10일에 파스샹달을 감제 통제할 수 있는 52 언덕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처음 공격 개시선에서 8km 전진해서 52 언덕을 차지했는데 이게 뭐 그나마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이후의 전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캐나다군이 지휘관도 훌륭하고 계속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캐나다군이 공격을 안 하고 영국군으로 교체가 돼요. 영국군은 말 그대로 당나귀가 이끄는 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국군이 공격을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공격을 영국군이 나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읽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국군이 마지막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서 헤이그 장군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군을 무리하게 투입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얘기가 흥미로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약파는 거고 실제 내용을 보면 캐나다군이 돈좌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작전 지속력을 잃어서 어쩔 수 없이 영국군으로 교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18일에 영국군 2개 군단이 투입이 되죠. 그리고 파스샹달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숟가락 얹었어요. 이렇게 파스샹달 전투의 실제 국면은 대략 11월 20일쯤에 끝나요. 그리고 전투 기간도 11월 20일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뒤에 보면 12월 1일, 2일에 야간 공격을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파스샹달 전투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공격 작전이라는 것은 목표 탈취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야전 교범에 보면 목표 탈취 후에는 진지 강화 및 재편성을 하고 있고 전가 확대라는 것을 해야 돼요. 목표 그것만 달랑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일대의 중요 지형 지물에서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가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목표만 탈취하고 가만히 있으면 적은 반드시 다시 목표를 되찾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습을 하죠. 그러니까 전가 확대, 진지 강화 및 재편성을 제대로 안 하면 고지를 놓고 뺏고 뺏기는 소모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양일간 야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월 1일, 2일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추측을 해야 되는데 12월 1일, 2일의 야간 공격이 사실은 헛발질을 해서 피해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탈취를 딱 해가지고 독일군을 몰아낸 11월 20일까지로 제3차 이프로 전투, 파스샹달 전투 기간을 한정해 놓으면 승리로 딱 끝나. 깔끔하게 떨어져요. 근데 12월 1일, 2일까지 넣어버리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투 기간은 1917년 7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전사상자는 연합군이 약 44만 명, 독일군이 40만 명이나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파스샹달 전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그 전장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얘기만 듣고 전투 사례로만 보면 사실은 입체적인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영화 1917이 고증도 잘 됐고 지금 말씀드린 파스샹달 전투의 전장 상황, 참호에 물이 잠겨 있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뻘밭 위에 다리를 놓고 일부는 그 위로 지나가고 또 일부는 거기서 포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서 영상으로서 잘 구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스샹달 전투 내용을 보시고 1917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전투 사례가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